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5%, 코스닥은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좋은 재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그랬고, 저거는 시장에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발생했고 아직은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강국입니다. 관련해서 분위기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시 경제를 볼 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시가 선진 정시로 편입하려고 무단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일단 이번에는 탈락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의 잡놈들도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 요즘 휴대폰 보시면은 별로 주식 관련해서 잡놈들의 문자가 잘 안 오죠. 금융당국에서 7월 달까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잡놈들이 까불다가 요즘 걸리면 깜빡하기 십상인데 분위기 잘 타고 놀아야지 어떻게 까불거리겠어요. 그냥 수급적으로도 현재 시장이 좋지 않고, 거시 재료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시장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수상으로는 한 2500포인트 있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위쪽에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조금 돌아선다 그러면은 시장이 여전히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긍정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최근에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외국인 투자자들, 어제도 숙벌 봐서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업종으로 외국인들이 매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아직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멀리 보면 수급을 볼 때 수백 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미국으로 향하던 달러가 전 세계로 다시 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증시도 이렇게 추세적인 조금 상승을 갖다가 만들게 됐습니다. 이때 저점을 찍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좋은 재료 없는, 수급적으로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강국입니다. 러시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석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또 밀과 같은 이런 작물들도 그래요.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저런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유 가격을 보면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움직임이 없죠. 보통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러시아가 석유 생산량이 세계 2위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제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급등할 건데, 지금 별거 없죠. 그런 거 보면 아직은 그저 그렇다, 특별한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재 쪽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밀 관련해서 좀 보면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그 사태보다는 지난번에 그 댐이 무너졌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곡창지대 아닙니까? 댐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곡물 생산에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조금 밀 쪽은 조금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외환 쪽으로 봐도 시장이 불안하면은 제일 먼저 또 반응하는 게 또 외환 시장입니다. 이 외환 시장은 지금 한 며칠 전부터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거는 미국 긴축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소소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시장에 이렇게 호재가 많을 때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공급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현재와 같은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돈이 크게 잘 순환되지 않으면, 돌지 않으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으로는 공급이 좀 많고 수요가 좀 적은 그런 시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조금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생각해 볼 때 공급이 많을 때가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 이 말이에요.
단지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를 진행할 때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은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크게 보면 경제 논리,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 아니면 더 크게 보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 돈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정석대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돈이 줄어들었을 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시장은 위험 자산입니다. 그렇게 여윳돈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자칫 잘못되었을 때 시장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로 인해서 급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자산 가격은 확 떨어져도 부채 가격은 고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윳돈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윳돈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주식을 적립식으로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고요. 다시 수요 위주의 수요가 많아졌을 때 시장에 돈이 팽팽 돌아갈 때는 그동안 물량을 매집한 것도 조금씩 이제 분할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정석적으로 진행하면은 사고 터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뭐 무시하고 그냥 지난번 한가 발행제처럼 한가 오행제처럼 수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재료 따라 움직이지 말고요. 그냥 시장이 움직이는 돈을 보고서 내 형편에 맞춰서 묵묵히 지금은 내가 투자해야 될 텐가, 그다음에 자금을 회수해야 될 텐가, 이렇게 정석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돈이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내 돈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 대출을 반드시 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부동산은 좀 목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목돈이 필요하기 이전의 그 단계에서는 이런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이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는 국민연금, 이 주식시장에 투자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개인연금 든다 손치더라도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뿐이지 걔들을 수수료 다 떼가면서 그냥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걔들 투자를 해요. 연금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퇴직연금 있죠. 그런 것들도 퇴직연금을 여러분들이 내지 그러면 그 운영사가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이 자본주의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어떻게 뛸래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걸 갖다가 잘 이해를 하고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간접 투자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맡기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수료를 항상 빼먹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빼먹고 또 투자 성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죠. 그럼 내가 직접 하는 것이 나요. 그럼 내가 직접 한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돈이 갖다가 이렇게 쭉 늘어날 때 매집 초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그리고 공급 위주의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입니다. 그때 망하지 않는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우리가 물량을 분할로 매집을 좀 하고 또 시장의 돈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시기, 그러니까 수요가 커지는 시기에는 물량을 갖다가 좀 조절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그 투자를 정성적으로 진행하면 괜찮습니다. 그 나라에서 어떻게 뭐 학교 같은 데 가면은 계속 뭐 일하라 그런 거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금융에 대한 지식도 올바른 지식이 차곡차곡 국민들 머릿속에 쌀 수 있도록 조금 좀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맨날 일 터질 때마다 사기꾼들만 때려잡는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이유는 당연한 호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근본 원인은 일반 대중들, 국민들이 금융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투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가르치고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이런 것들은 뭐 완전히 조지고 국민들의 어떤 보기를 개 돼지로 보면서 필요할 때 표나 달라고 표머리, 표준원 하나의 어떤 그런 쪽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그 위에 사기꾼들을 백날 잡아놓는다 손치더라도 이 사기꾼들을 어떻게 다 잡아 쳐넣어요. 깜빡이 보내면 또 그 국민 세금을 어떻게 다 먹여 살립니까? 또 매니에다 또 꺼내줘야 될 거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재취업이 안 되는데 사기꾼들이 깜빵 갔다 온 사람 누가 재취업이 되겠어요?
그럼 걔들은 또 사기 쳐먹고 자꾸 이런 식의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거 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노동소득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내가 가진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 이게 상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자꾸 자본소득을 좀 추구를 좀 하고, 심지어 내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내가 국민연금 넣든 개인연금을 넣든, 심지어 내가 그냥 회사만 다녀도 그 퇴직연금조차도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공부해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자, 오늘도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자, 오늘 시장 수급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하루는 팔았다가 하루는 샀다가 지금 난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게 전기전자 또 그리고 운수장비 이런 업종들이죠. 외국인들이 물량 이렇게 매집하는 거, 전기가스업도 최근에 조금 들어왔습니다. 이런 업종들 포함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본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 매집한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마감 시향을 계속 본 분들께서는 이쪽으로 실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확인도 하고 있고, 또 관련 종목들 많이 주가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저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이렇게 12개 종목이 있습니다. 꽤 많죠. 없는 것 같아도 항상 저렇게 시장이 좀 불안한 틈을 타서 외국인들은 저렇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세력들이 저렇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LG전자 한번 보면은 지금 LG전자 추세는 이렇습니다. 상승 추세이고요. 또 평범한 구간 괜찮아요. 이건 투자 충분히 진행해 볼 수가 있죠. 평범한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 반전 신호가 뜰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를 보면 하락 반전 신호 떴을 때 좀 조정의 폭이 깊은 것도 있고요. LG전자처럼 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LG전자 그간 흐름을 봐서는 이번에도 크게 조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왜 이런 종목이 뜨느냐? LG전자 실제 수급을 들여다보면 LG전자도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계속 지금 물량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당장 털고 나갈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는 손해보는 구간도 꽤 있었습니다. 항상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이면 항상 수익 내고 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세력들도 실제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걔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실제 매집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사실 이게 시세 조작입니다. 시세 조작. 이 자본시장은 교묘하게 시세 조작이 계속 그냥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떤 정도를 넘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직접 뭐 선침해를 하고 먼저 주식을 매수해 뒀다가, 사실 자본시장 이마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선침해잖아 이게. 그러니까 차이점은 이게 다 드러내놓고 한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지가 안 샀다고 해고 막 산지 안 산지 모르게 만들어 놓고서 실제 지가 직접 돈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대중들을 갖다가 몰아서 돈이 들어오게 만들거나, 이게 시세 조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팔아서 차익 실현하게 되면 이게 불공정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의 차이지 원리는 동일합니다. 지가 직접 돈을 투입하든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입되게 만들든, 아니면 외국인들도 보세요. 이게 돈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오르죠. 항상 이 주식시장, 자본시장은 그냥 이런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 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담보를 해야 될 것은 저렇게 돈 들어오는 걸 갖다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석을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LG전자 돈 들어와 있고 아직 추세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자, 오늘 또 검색된 종목 중에서 덕산 네오로 숙수도 현재 추세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항공주도 검색이 됐습니다. 제주항공 그동안 이렇게 좀 올랐다가요 다시 이렇게 오르는데,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거 참 딱해. 기관 투자자들 돈은 좀 굴려야 되는데 돈 굴릴 만한 게 없어요. 뭐 좋은 요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국내 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유가가 떨어지니까
유가 떨어지면 항공주 수혜 입는다.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게 지금 억지로 만든 테마입니다. 물론 뭐 원리는 맞죠. 수익성이 실제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국내 지책으로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항공주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뭐 항공주 말로 온 김에 대한항공도 들여다보면은 대한항공도 지금 조금 조정받는 듯 하다가 가죠. 항공주 쪽으로 확실히 지금 세력들이 입질하는 게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나항공은 조심해야 돼요. 추세가 아직 하락입니다. 제주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좀 달라요. 항공주 뭐 돈이 좀 들어온다고 해서 아무거나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어느 업종, 그 업종 내에서도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는지를 좀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좀 조심하세요. 또 그리고 오늘 세력들, 뭐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 계속 지금 한 며칠 계속 검색이 되죠. 한국전력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또 그리고 원익 IPS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마이크론 있죠. 이 종목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둔화 구간이에요. 둔화 구간 놔도 더 오를 수는 있어요. 이 구간 어떤 구간이냐면은 적어도 이래 평범한 구간까지는 괜찮은데 상승 추세 탑 쪽이나 둔화로 가게 되면 이 안에 있죠. 이 세력들이 수급을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수급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큰 돈을 굴리는 세력들도 이제 세력들이라 뭐 그렇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도 뭐 각기 매뉴얼이 있습니다. 뭐 물량 매집 초기에는 전체 어떤 예상하는 자금 집행 자금의 한 어느 정도를 내가 물량을 매집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급이 장악이 되면은 전체 금액의 90%에서 60%까지 이런 식으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상황에 따라 조절을 하면서 좀 주가를 덜어 올린다. 자기 나름대로 각 회사마다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왔단 말은 걔들이 지금 수급을 장악을 해서 이 구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구간은 주가의 앞날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구간에 사야 된다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가능하면 이때 사라고. 평범한 구간이 좋고 자금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이때가 좋고 회복 구간은 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생각해야 되고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은 이건 정말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뭐 주식을 정리한다든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내가 물량을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괜찮은 종목 요소 하라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마이크로는 어떻게 돼요? 지금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특수 네오룩스 앞서 본 것 같은데 요 종목은 현재 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현재 뭐 주식시장에 특별히 좋은 재료가 없어요. 그래도 억지로 만들어진 재료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도 뭐 유가락 관련해서 항공주 좀 봤죠. 그리고 몇 종목 봤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그렇고 또 자본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줬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규제 엄청납니다. 그냥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 하는 사람 자체를 그 사업을 해서 세금을 내 가지고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어떤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네 부동산 중개업하고 있네? 이 새끼 이거 잠재적인 범죄자일 거야. 국민들을 보기를 범죄자로 취급해요. 잠재적인 사기를 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자로 봐버린다고. 그래서 부동산 보면은 엄청나게 규제가 많아요. 전체가 다 그런 거 아닌데 맨 놈들이 치니까 자꾸 규제를 만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주식시장도 자꾸 규제가 강해지고 있어요. 뭐 일을 갖다 하면은 자꾸 규제를 강화해서 실제 그 업하는 사람들 실제 세금 내고 뭐 잘하는 대부분 사람들을 그냥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매번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앞서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들한테 이 주식, 이 앞서 이 부동산 이게 주식이라면 이 금융에 대한 지식,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데 대한 이런 지식들을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국영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경제에 있어서 이 금융, 이 자본주의 시대, 뭐 세상,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자꾸 가르쳐야 그러면 이 사기꾼들이 설쳐도 국민들이 똑똑하니까 안 되겠죠. 근데 이 교육을 갖다가 안 시키고 있어요. 안 시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멀리 보면은 뭐 뒤에서 뭐 조종하는 놈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이 제가 볼 땐 그래요. 다 똑똑해지면
누가 이거 연금에 돈 내고, 개인연금에 돈 내고, 아니면은 뭐 퇴직연금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왜 간접 투자 상품을 가입하겠냐면 직접 하면 되는데. 그럼 간접 투자 상품을 통해서 바쁘게 하는 이 사람들이 있을 거다. 회사도 돈 벌어 모여야 되고. 그러니까 얘들 돈 벌어 모으라고 이 새끼들, 미안합니다. 국민들을 무식한 놈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돈 벌어 모으라고. 또 그리고 국민들 좀 무식해야 저기 정치한 놈들도 너가 표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냥 자꾸 이렇게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안 시키고 그 업하는 사람들 저거가 교육을 안 시키고 아니면 금융권에서 이 금융업을 하는 이쪽에서 국민들한테 돈 벌어 모으려고 안 가르치면서 무식하게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해야 될 책임과 본분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하면서 이 부동산 업하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아니면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세상이 살아가는데 모순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가르쳐 주지 않으니 스스로 배워야 됩니다. 남의 말 듣고 투자를 하지 말고요. 그냥 제대로 배우세요. 그냥 책이라도 사서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한다 손치고 하면 취미생활로 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배워가고 또 스스로 배운 거를 혼자 말고 잊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 주고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면은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을 착실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요 자꾸 가르쳐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어요. 젊은 애들 지금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얼마나 해맑게 웃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애들 굉장히 지금 뭐 기쁜 뭐 아니면 행복한 시절 보낼 수 있어도 우리가 운세를 보면 초년운이 어떻고 중년운이 어떻고 뭐 말년운이 어떻고 이런 거 보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키우는 이 자녀들은 초년운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년이나 말년운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인구 구조를 봐도 얼마나 지금 저기 꽉 차 있습니까? 이제 위로. 그죠? 그럼 적은 인구가 어떻게 그 많은 일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없다니까. 이게 노동으로 돈 버는 단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융 지식을 무정해서 해외로 직접 나가서 돈 벌 수는 없잖아요. 해외 투자를 해야죠. 해외 투자는 우리 기업들 지원해주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저기 지금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지금 리튬이고 어떻게 이야기 하잖아요. 돈 벌어 온다 아닙니까? 그죠? 또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우리 기업들이 돈 벌어 오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해외 투자해서 돈을 벌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국민들이 이 노동으로 돈 버는 거 이외에도 이 기업들을 좀 우리가 자금적으로 지원을 좀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투자를 통해서 해외에서 돈을 버는 노동소득과 더불어서 다른 어떤 자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적은 돈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앞으로 돌아가죠. 그런 좀 먼 미래를 보고서 국가를 운영하는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뭐 공약만 꺼내면은 뭐 어렵게 돈 줄게, 무임승차하게 줄게, 뭐 돈 줄게. 이게 국민들을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들을 잘 사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1960년대 전 세계에서 진짜 최하위권으로 못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까? 정부에서 돈 주가 잘 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번 몇 년은 이 산업, 그 다음에는 뭐 산업, 이 경제를 갖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서 자꾸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나라가 자꾸 잘 살게 된 거예요. 정부에서 뭐 줄게, 돈 나눠줘서 잘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참 슬픕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